이번 시간에는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 중에 6장 지역사회복지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교육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법제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이 삭제가 되고 새로운 법으로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법제론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두 문제는 기본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자,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요즘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가로 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설사 그렇게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하든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시면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당시에 2003년 이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을 줄바꿔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제가 이제 지단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지자체라고 써줬습니다. 그냥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단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처음 시행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003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기가 되겠어요? 7, 8, 9, 10, 1기, 11, 12, 13, 14, 2기, 그리고 15, 16, 17, 18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018년도까지는 제3기 또는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트 정리한 다음에 교재 넘기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군구 계획을 보면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시장군수. 자, 시행 이렇게. 자, 수립 시행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여기다 하나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개요에다 하나 더 쓰겠습니다. 5번. 수립 시행 규정은 종래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으나 거기에 삭제되고 이제는 수립 시행 규정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본래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본 명칭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사회보장 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교육의 수립시행,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용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수립시행에 대해서 본다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군, 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또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시, 도, 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거기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어쨌든 뭐 시군구 계획을 조정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심의 절차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이런 시도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이것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이 아닙니다. 이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이고 하나의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군구 계획이든 시도 계획이든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앞에 단계는 의견적 계획을 다음에 심의를 거쳐 심의기관 다르지요. 시군구 심의기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그리고 시도는 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절차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해서 시군구 계획을 조장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역시 심의를 거쳐 이 시도는 심의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똑같죠? 계획 수립하고 심의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하고 제출한 절차는 똑같이 하나의 고정 절차로 이렇게 법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보면은 정책 분석에 보면은 절차 분석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절차 분석이 되겠는데 바로 똑같은 절차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하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건복지장관은 어디에? 자 여기다 하나 죽는 문제.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입니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획이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장 지역사회복지계획 나와 있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이다. 이건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 또 그런가 하면은 2번에 1번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추진사항을 정리한 종합적인 행정계획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겠어요. 지역복지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주민의 복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조달의 수단, 서비스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에 관해서 정리된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복지계획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념,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인권 존중, 삶의 질 향상, 사회연대, 그리고 지역 특성 중시, 민간 협동, 주민 참여 등을 이렇게 하나의 이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기본 인권 존중도 줄여놓으시고 삶의 질 향상, 또 사회연대, 지역 특성 중시, 또 민관 협력, 또 주민 참여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추진체계 확립, 지역 조직화 및 참여,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또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생활환경의 정비. 자, 뭐 2번, 3번, 4번 다 1번, 2번, 3번, 4번 다 알 수 있지요. 그중에 특히 4번과 5번은 별도로 줄을 쳐서 그래서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이란 단어가 줄쳐 놓으시고 그리고 생활환경 정비도 역시 하나의 추진 목표로서 줄쳐 놓으시고 4번, 5번 정도를 줄쳐 놓으시면 뭐 다른 것은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과 수립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 암기하려고 좀 마시고 그냥 하든지. 우린 지금 지역복지조사론을, 지역사회복지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거기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는 개별화. 지역사회마다 자기결정의 원리, 지역사회마다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역복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302페이지로 한번 앞에 가보세요.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한 지역복지 실천의 원칙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지요. 302쪽에 보시면 존스와 디마치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보시면 2번에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3번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자기결정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자, 이런 말들 나와 있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2번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리를 이렇게 302페이지에서 존스와 디마치가 제시했는데 그것을 354페이지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용자 주체의 원칙. 이용자가 누구겠어? 바로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 주체의 원칙, 네트워크와의 준칙, 공사협동 또는 민간 협력의 원칙, 그리고 주민 참가의 원칙. 큰 부담은 없지요. 거기 네트워크의 원칙 정도 줄쳐놓으시면 지역복지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 참여, 지역성,
그리고 거기 5번의 실천성. 자, 이런 것은 참여, 지역성, 실천성은 틀릴 리가 없지요. 3번과 4번에 보면 과학성, 객관성, 지역복지 실천, 그야말로 신경을 쓸 만한 곳에 또는 신경을 쓸 만한 표적 집단에 신경을 쓰고 있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과학성,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과 일관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의 원칙에서는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3번과 4번 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 그리고 연속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제 판서를 했던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쭉 적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35조 사회보장급여법 35조 오면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 우리가 법 조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 너무 길었습니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쓴 거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몇 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이 점은 4년이란 단어와 단서조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거기를 줄쳐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법은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첫째 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돼 있지요. 수립하고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에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의한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우리가 보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에 처음 구성됩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2007년부터 1기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3기. 여러분이 시험 보는 2018년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그 시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3기가 되겠습니다. 3기.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이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건 의무니까,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평가할 수 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근데 평가할 수, 평가 안 해도 되고 평가한다 해도 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거기다 네모 쳐놓고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평가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오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상 제7장으로 넘어서 일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복지 실천을 추진하는 이런 체계에서 다양한 관계자 또는 관계 집단이나 조직을 쭉 설명을 했는데, 먼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첫 번째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방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복지사무 전담기구,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규정이 나와 있고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되겠어요. 연역을 보시면 연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1987년에 별정직으로 최초 배치가 됩니다. 1987년에 별정직으로. 이 당시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명칭으로 하달평이 되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명칭으로 별정직의 지위를 가지고 처음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92년에 가서 1992년에 가서야 법적 근거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칭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명칭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배치된 것은 1987년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2002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나와 있죠. 어디다 둔다?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둔다. 근데 이것이 사회보장급여법에 가서 보면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열악한 지역에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해서 쭉 있다가 나중에 21세기로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시도, 시군구까지 모두 배치가 되었다. 연역 조금 전에 정리를 했었죠. 1987년에 저소득 둘째 줄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배치되었고 1992년에 가서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리고 이게 이번 직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그리고 시군구 시도에 배치된 것은 2002년부터라는 것을 젤로 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봐주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정도 사회복지 전담. 저 여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주민을 포괄하는 복지 서비스, 민간 협력 및 서비스 자원 발굴 등의 역할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한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연역으로 우리가 보시고 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연역 나와 있죠. 연역.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다.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 심의구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설치 운영했다. 그러다가 번호가 빠져 있군요. 그러다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그게 시군구 다니든 시도 다니든 간에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고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심의기관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법을 두 개를 다 다른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내용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해놓고 다음 새로이 만들어진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고 문제가 나오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문제가 나오던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나와 있지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능과 역할은 자세한 세부 내용 1, 2, 3, 4, 5, 6 쭉 적었는데 거기 내용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여기는 심의기관이자 자문기관이라는 것을 심의기관이자 자문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결기관 아닙니다. 심의기관이자 자문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니까 지역성 있어야 되겠죠. 또 주민들의 참여성, 협의성, 연계성, 민주성 작은 글씨는 놔둔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으로서는 지역성, 참여성, 협의성, 연계성, 민주성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을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작은 글씨는 놔두고 굵은 글씨로 하는 걸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자 우리가 보면 모든 시군구든 시도든 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려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기관이 시도 단위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이고 그리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거기 위원들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에 다음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관단체,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위원회 대표자. 복지위원은 읍면동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복지위원 대표자,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공무원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공무원에 체크를 해 놓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2년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세부 내용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대표협의체 위에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는 보면은 거기 운영원칙으로 보면은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참여성 세 가지 가로 안에 들어있죠.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협의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